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항상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좀 몰아쳐서 오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부터 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분석들,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선박수주가 집중이 되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선박수주에 따른 환율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환율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2.7원 하락을 했습니다. 2.7원 하락한 306.6원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백신 기대 위험 선호를 반영하면서 일단 1107원에 하락 출발했고, 장중 내내 우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105원대를 터치했다가 후반에 주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당국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됐고요. 또 외국인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들어서 일단 5조 원 이상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는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회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은 일단은 백신 랠리가 일단 빠르게 좀 되돌림을 하고 일단은 교착 상태,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0.56%, 그다음에 나스닥은 0.21% 하락을 했고요. 달러는 약세를, 금값은 소폭 상승, 유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양 시장이 좀 다르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증시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재봉쇄, 또 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10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해서 전월 대비도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안 좋았는데, 증시에서는 코로나가 더 퍼지고 재봉쇄를 하면 소비 시장이 더 망가지겠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주가가 빠졌다면은 어제 외환 시장에서는 뭔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연준이 뭔가 대응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연준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온라인 연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몇 달간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화당이 이제 올해 회사차에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긴급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긴급 신용 프로그램들을 연준이 많이 이제 새로 만들었고, 그 만기가 거의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당연히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연장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화당에서 이게 시장 다 안정됐는데 필요하냐, 이렇게 좀 태클을 걸면서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일단은 이런 공화당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어제 같은 경우에 추가 채권 매입 필요성을 저울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준이 뭔가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해 주던가, 또는 자산 매입에 지금 채권 사주고 있는 그런 만기를 조금 짧은 쪽은 팔고 긴 쪽을 늘리는 그런 뭔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 통화시장 보시면은 달러는 약세였고요. 어제 이제 브라질 레알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였고, 다른 신흥통화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주가는 빠지긴 했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소비 지표 말고는 미국에서 나온 뭔가 10월 산업 생산, 그다음에 주택 지표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수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조선업체의 외환시장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선박수주 데이터를 보시면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900억 달러에 달하는 선박수주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이후로는 일단은 선박수주가 급감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수주하는 배들은 고부가가치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배들이 많은데, 이런 비싼 배들은 사실은 그 핵심 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외화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2006년, 7년, 8년 금융위기 오기 전 봄까지도 조선 수주가 엄청 많았는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검정 차트가 달러원 차트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그 금융위기 이전에 거의 800원대를 터치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환율을 조선업 환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선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조선 수주를 하고, 이 조선 수주의 특징은 사실은 조선 수주를 하게 되면은 배를 1년에 걸쳐서 짧게는 길게는 3년에 걸쳐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처음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다음 마지막에 인수하면서 이제 완납하면서 달러가 이렇게 나눠오게 돼 있는데, 조선업체들이 사실 향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2억 불짜리 배를 수주를 했으면 2억 불을 지금 다 환해지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환해지를 한다는 거는 그때 다 달러 매물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 이렇게 그 외환시장에 사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들어올 달러인데 하루에 다 그 달러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막 당국도 시장 그 단계자들 불러놓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게 좀 우려 섞인 그런 대응들도 했고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금융위기 때 원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환율에 속하거든요. 이유가 이미 달러를 다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팔았느냐면 단기 차입금을 통해서 이미 다 팔아놨기 때문에 뭔가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단기 차입,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놓은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우리는 향후에 받을 달러 돈이긴 하지만 단기에 다 빌려다가 달러를 팔아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가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이 부분이 어떻게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선물한 계약을 맺고 수합시장에서 바이앤셀 수합을 하고 수합뱅크들은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심플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선 수주 계약을 하면 달러를 미리,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앞으로 벌어들일 달러를 미리 판다. 미리 그냥 판다라고 그냥 생각을 심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 수주 계약과 그에 따른 이제 어떻게 수출에 잡히는지,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수주 계약을 예를 들면 처음 이제 올해 초에 맺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중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3년짜리 계약, 2년짜리 계약이라고 하면 6개월마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배를 딱 주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수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각각 다를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 관세청이 언제 수출로 잡냐. 중간중간에 어쨌든 우리는 달러를 받았는데 언제 수출을 받느냐. 근데 관세청의 수출은 실제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나간 것, 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온 기준, 그러니까 통관 기준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벌어도 배를 직접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갖다 줬을 때 수출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계약이었으면 인수 3년 뒤, 그러니까 그 인수를 했을 때 수출이 잡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그 무역 그 관세청이 계산하는 수출과 경상수지에 잡히는 수출은 조금 다릅니다. 경상수지에 잡히는 수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달러가 들어왔을 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던 거 그때 수출, 중도금 받을 때 수출, 그다음에 인수금 받은 금액만큼 수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영향은 어떠하느냐. 만약에 이 조선업체가 우리는 환율 상관없고 환해지 안 할 거야 했을 경우는 그냥 계약금 들어오면 달러 공급, 중도금 들어오면 달러 공급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환해지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을 맺었을 때 뭐 계약금 안 받았으면 달러가 안 들어왔겠죠. 근데 계약을 맺는 동시에 우리는 향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2억 달러를 시장에 다 미리 팔아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달러 공급을 연출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은 환해지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수주 계약 뉴스가 나오면 그 시점에 향후 2년에서 3년간 벌어질 달러가 하루에 그냥 시장에 공급되는 환율의 꽤 큰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조선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뭐 2조짜리 수주 계약도 있었고요. 어제 나온 수주 계약이 현대사모가 거의 3천억 원, 현대중공업이 6,900억 원, 삼성중공업이 1,946억 원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대우조선해양이 7,226억 원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프랑스 모잠비크가 일단은 발주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 동향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여기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 원가 위안화 차트인데 작년 말 그러니까 마지막 회색 박스를 보시면은 작년에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데 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데 별로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10월부터 갑자기 조선 선박 수주가 집중이 돼서 근데 선박 수주가 사실 재작년에 이제 조선업 전망들을 보면 환경 규제 때문에 LNG선 발주가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 많이 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미중이 워낙 험악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선사들이 발주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주가 거의 가뭄이다가 미중 긴장에 뭔가 완화되려는 조짐이 보이면서 10월부터 조선 수주가 집중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 환율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물동량도 늘어나지 않고 워낙 불안하니까 선주들도 발주를 그냥 일단 미루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일단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은 미중 긴장이 계속 되고 글로벌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소극적일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코로나도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고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교역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리고 친환경 규제도 많이 하겠네. 그러면 LNG선이나 이런 거 발주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까지 또 선사들도 발주 냈던 거 못 냈던 거지 막판에 몰아내느라고 연말에 조금 수주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선 수주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 규모가 일단 크고 앞으로 오랫동안 벌어질 달러를 하루에 팔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뉴스다. 그리고 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하락 압력을 주는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하락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 좀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조선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리 달러가 약세를 보인 부분 또 연준이 뭔가 더 해줄 거라는 시장의 기대 이런 부분들은 하락 압력을 가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국이 뭔가 존재감을 이제 이번 주 드러냈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 후반부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1.4조 원 그러니까 13억 달러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달러 수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1,100원을 가로막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조그만 검정 박스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해외 기관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제 통계를 모은 것입니다. IB 해외 기관들은 올해 4분기는 1,120원,
내년 2분기는 1110원 요 정도, 내년 전체적으로 내년 말은 1100원 정도. 그래서 일단 국내 그 전망들과는 약간 괴리가 있고 사실은 잘 맞진 않거든요, 이 데이터가. 근데 어쨌든 해외 이제 IB들도 좀 하락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또 많이 못 팔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회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출 채권으로 올리고, 파생상품으로 이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근데 올해 평균 환율이 1195원이고요. 95원이고 올해 꽤 높았잖아요. 올해 1년간의 평균 환율이 1195원이고 그거 다 감안해서 1125원이니까 좀 더 낮았겠죠. 올해 95원이고 올해 10분의 1이 95원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1100원 위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국인은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과거에 뭔가 신흥국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브라질 주식이나 인도 주식 사는 것처럼 신흥국이네 일단 화냈지 않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저 나라 주식 좋을 것 같고 통화 강세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사자 이렇게 이제 패턴이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4년도로 이후 들어온 외국인은 거의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미국계 자금은 그냥 펀드 자금의 특징은 그냥 그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배분해주는 겁니다. 한국 비중이 12%, 한국 12%. 네, 신흥국 주식 펀드로 자금이 안 들어오네? 그럼 한국 주식 못 사. 또는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나가네? 그럼 한국 주식 팔아야지. 이런 패턴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준의 기조가 사실 내년도 돼봐야 또 정부의 결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할 것은 하자라는 기조고 아까 이제 뭔가 이 불안이 다 해소될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뒤에 있겠다라는 스탠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금리가 막 움직이면서 연준을 계속 테스트할 것 같아요. 이래도 이렇게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정상으로 복귀하는데 그래도 도와줄 거야? 10년물 금리를 통해서 1%, 1.25%, 1.5% 그래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연준을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900원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도 롤오버라고 하시면은 선물 말씀이신지 아니면 제가 선물도 당연히 모든 투자 주체가 똑같이 선물 시장에는 대우를 받습니다. 롤오버 당연히 가능하고요. 900원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엄청난 약달러가 내년도에 오겠느냐. 2000년도 초중반에 엄청난 이제 약달러가 왔었거든요. 엄청난 약달러가. 근데 그때 이유가 너무나 다른 나라들이 좋아서 중국이 그야말로 부흥을 하고 또 뭐 다른 브라질도 좋고 막 유가 160불 가고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가 너무나 좋을 때 엄청난 약달러가 오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다른 나라 상황 봐도 그렇게 좋은 나라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신흥국 같은 경우도 다 힘들고 그래서 엄청난 약달러는 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래서 900원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한변동보험 일단은 이제 사실은 어느 시점에 달러가 들어오실지 또는 필요하실지에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내년도에 이제 더 하락한다라는 전망도 저는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너무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결국은 그냥 조금 평균보다 낮은 환율에서 분할해서 매수. 그럼 지금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달러를 사고
뭐 1,080원에서 사고 1,070원에 사면 평균치가 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거든요. 매입 단가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뭐 환 관리, 저희 회사에 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구분들을 하고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상한, 제가 뭐 채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아이비들의 보고서를 보면 1.5% 이상으로까지는 일단은 보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1.5% 오름 이상 가면 연준이 매입을 해주려니 이제 그런 기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물 오르버 됩니다. 예. 사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5%까지 갔는데 그때 경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 때문에 1.5% 갔다. 그러면 시장이 증시도 버티겠죠. 근데 뭔가 여건은 별론데 금리가 1.5%까지 갔다. 근데 연준이 채권 매입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또 시장에 무리가 올 거고, 결국 경기의 여건, 연준의 스탠스, 그다음에 정부가 진짜로 이제 결이 어떨지. 사실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를 선호하거든요. 증시 버블도 싫어하고, 바이든의 진심이 어떠할지 내년도 취임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곳들도 한 1,050원 정도까지 하단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11월 24일에 연간 전망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확정이 될 건데 그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 자체만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17년도 같은 경우에 유로가 막 많이 올랐었거든요. 달러가 17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18년 2월까지 달러 지수가 15% 빠지고 유로도 급등을 했었고요. 유럽에 특별히 좋은 게 보기보다는 글로벌리 다 같이 성장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좋은 게 없어도 강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는 일단은 내년도 이제 뭔가 성장 정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구도에서 그런 약달러의 수를 조금 볼 수 있다. 그래서 20위로 좀 테스트해 볼 건데, 근데 다른 통화 대비 괜찮냐? 딱히 근데 어쨌든 20위가 유로 강세에 싫다고 하고 또 뭔가 더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 유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바이든이 진짜 무서운 건지 어쨌든 브렉시트도 뭔가 협상 쪽으로 분위기가 좀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재료는 이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유럽의 전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파운드에 잘 뭔가 스무스하게 해결하고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거 떨쳐내면 파운드가 좋을 수 있고, 근데 유로보다는 이제 파운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갇혀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국면 같은 경우도 뭔가 정상으로 복귀되고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인데, 또 달러 약세라고 하면 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아래 상단을 막는 재료들도 있고, 특히 백엔 부근 가면 일본 정부가 또 백엔 밑으로 가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외 투자라던가 어떻게든 달러 환율 하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환율은 거의 100엔, 110엔 여기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여행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8년도에 하마터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뻔했거든요. 해외여행이 갑자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막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달러 뭔가 일단은 위안화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어쨌든 경상수지가 흑자폭이 줄어드는 데는 이 말씀하신 여행수지 적자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사실 내년도 보면은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내후년이나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글로벌리 뭔가 막 다시 서로 움직이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또 한국하고 중국한테는 수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리 교역이 많아지는 국면에서는 또 다시 수혜를 보는 통화들이기 때문에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행 수지 적자가 많아지니 환율이 오르겠구나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일단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비가 온다 하니 일단은 우산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